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걱정은 바로 은퇴 후 안정된 수입일 겁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이 사라진다는 불안감, 점점 비싸지는 생활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까지. 앞으로 내가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이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격증 하나로 퇴직 후에도 매달 300만 원 이상 통장에 꽂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 월 300 보장? 믿기지 않는 현실, 하지만 가능합니다. 50대, 60대가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한 달의 생활비로 200만 원 이상은 기본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된 수입을 얻기 위해 꼭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자격증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보다 준비하기 쉬우면서도 수입이 꾸준히 보장되는 자격증과 그 효과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학원 강사 경력. 지금은 전문 강사로 월 400만 원. 김영수 55세 씨는 25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교육업계는 내 분야지만 더 이상 가르칠 곳이 없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직업상담사 자격증 정보를 접하고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육 관련 경험 덕분에 비교적 쉽게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후 지역 고용센터에서 상담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은 250만 원에서 시작했지만 경력을 살려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퇴직 후 내 전공을 살릴 줄 몰랐어요. 직업상담사는 퇴직자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요. 사례 2 평생 기술이자 밥벌이 경비지도사로 안정된 수입. 박성훈 62세 씨는 은퇴 후 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보안업계에서 꼭 필요한 자격으로 특히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경비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격증 공부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3개월 동안 준비했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파트 단지의 보안팀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월 350만 원의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저처럼 체력적으로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경비지도사만큼 좋은 선택이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 갈수록 중요해지는 안전관리 분야라서 전망도 밝다고 생각해요. 사례 3 고령화 사회의 강자, 요양보호사로 2마리 토끼를 잡다. 이순자 58세 씨는 가족을 돌보며 요양과 간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유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딴 이후 그녀는 제가 요양보호사로 시작해 방문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습니다. 현재 월 평균 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삶의 큰 보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이 자격증은 다른 일에 비해 준비도 쉽고 실질적인 수입도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자격증을 선택해야 할까? 위 3가지 자격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초보자도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적합하다,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아 취업이 보장됩니다. 안정된 수입 일정 수준의 수입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특히 직업상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은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 경비지도사는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아 중장년층에게 적합합니다. 은퇴 후 수입, 당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 사례처럼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찾아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선택은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밥 굶지 않는 비법, 이 자격증들로부터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은퇴 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자격증, 전문가가 말하다. 50대, 60대에 접어든 분들에게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정년퇴직 후 매달 통장에 들어오던 고정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로서 오늘은 여러분께 은퇴 후 안정된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자격증과 그것이 왜 중요한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자격증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자격증 취득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유망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 건강 상태, 그리고 수익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입장벽,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시험의 난이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은 중도 포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은퇴 후 꾸준히 수요가 유지되는 분야여야 합니다. 고령화와 사회적 변화에 맞춘 직업이 특히 유리합니다. 수익 안정성 자격증 취득 이후 실제로 발생할 수익이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추천하는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들은 중장년층에게 특히 적합한 직종으로 현실적으로 안정된 수입을 보장합니다. 왜 이 자격증들이 주목받을까요? 1. 직업상담사 은퇴자들의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 직업상담사는 은퇴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첫 번째 자격증입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나 사람을 대하는데 익숙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직업상담사는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일을 넘어 구직자의 역량을 분석하고 적합한 직업을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 직업을 찾으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직업상담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용센터나 민간 취업지원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격증은 일정한 교육과 비교적 쉬운 시험 준비로 취득 가능하며 은퇴 후에도 활동하기 좋은 안정적인 직업군입니다. 2. 경비지도사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는 안전관리 분야. 경비지도사는 특히 체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보안업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으로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 상업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팀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서 보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력이 쌓일수록 보수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장년층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종입니다. 3. 요양보호사 고령화 사회의 핵심 직종. 요양보호사는 은퇴 후 가장 유망한 직종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요양과 간병이 필수적인 사회적 요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취득 후 재가 요양, 시설 요양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격증 취득 과정이 짧고 간단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활동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끼며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 방법.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기간을 설정하라. 자격증 준비에는 평균적으로 3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업상담사와 경비지도사는 비교적 준비 기간이 짧고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이수하는 즉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라. 요즘은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상담사나 경비지도사의 경우 인터넷 강의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무 경험을 쌓아라.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나 경비지도사의 경우 실제 근무를 통해 경력을 쌓아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격증의 진정한 가치. 이 세 가지 자격증은 단순히 수익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직업상담사는 은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경비지도사는 안전관리라는 사회적 역할을 맡아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공헌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격증들이 은퇴 후에도 나도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다라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경제적 안정, 자존감 회복, 사회적 기여.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은퇴 후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 교육을 위해, 또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일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앞두고 통장을 들여다보니 손에 쥔 건 쓸쓸한 숫자뿐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정작 내 집은 자산이 될 뿐 당장 생활비를 해결해 주진 않죠. 한 달, 두 달 생활비가 걱정되는 현실,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노후일까요? 이제 50대, 60대가 된 우리 세대는 낀 세대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 부담만 떠안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도와줬지만 정작 내 노후 준비는 부족한 채 은퇴를 맞이하는 모습에 누구라도 깊은 한숨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평생 일하고 빈손. 870만 낀 세대의 눈물 나는 현실. 낀 세대의 현실 희생만 남고 준비는 부족한 노후. 50대와 60대, 이른바 낀 세대라는 말은 익숙하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자식들의 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챙겨야 하는 이중 부담을 떠안고 사는 세대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생활비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죠. 특히 요즘 50대, 60대는 소득 절벽에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맞거나 조기퇴직을 하더라도 새롭게 돈을 벌 기회는 제한적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 현금 자산이 점점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 은퇴 후 빚더미에 앉은 58세 강 씨. 강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식 둘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지원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빠듯한 월급에서 어떻게든 마련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저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중에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는데 5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게다가 연금도 월 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고 지금은 이자, 부담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50대, 60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건 경제적 고립과 빚입니다. 강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 재취업의 벽에 막힌 62세 김 씨. 김 씨는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하다가 조기 퇴직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일을 찾으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이력서를 돌렸지만 면접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력과 능력이 이렇게 쓸모 없어질 줄은 몰랐어요. 나이 때문에 아무도 나를 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재취업의 벽에 막힌 김 씨는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은 낀 세대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커리어와 능력을 믿었지만 노후에는 그런 자신감이 무너지고 생계 걱정이 찾아오죠. 세 번째 사례. 은퇴 후 소득을 창출한 56세 이 씨. 반면 이 씨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은퇴 5년 전부터 제2의 직업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미미했지만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고 고객을 늘리면서 월 150만 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활용해서 은퇴 후에도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삶의 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이 씨의 사례는 사전에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해결책 노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위 사례들은 낀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득 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싼 자동차나 넓은 주택 대신 실속 있는 선택을 하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소득원 마련. 은퇴 전에 제2의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투자 대안 찾기.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ETF와 같은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 은퇴 후 소득원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해야 내일이 달라집니다. 50대, 60대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년, 3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준비를 시작한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변화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위해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전문가 칼럼 낀 세대 소득 절벽을 넘는 방법 준비와 행동이 미래를 바꾼다. 50대와 60대 이른바 낀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지며 사회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다가오면서 소득 절벽이라는 무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이 칼럼에서는 낀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실행하면 충분히 소득 절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절벽의 근본 원인 희생과 경제 구조의 틈새. 소득 절벽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낀 세대는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 부양과 자식 교육이라는 이중 부담. 부모님 세대는 의료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의존했습니다. 한편 자식들은 점점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기에 학비, 유학비, 결혼 자금 등 막대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를 모두 책임지다 보니 자신의 노후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년 단축과 재취업의 어려움. 과거에는 60세 넘어서도 일할 기회가 많았지만 현재는 정년이 단축되고 조기 퇴직이 일반화됐습니다. 더구나 재취업을 하려 해도 나이와 경력 때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정 수입 부재로 인한 빠른 자산 소진. 퇴직금이나 적은 연금만으로는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는 꾸준히 증가하지만 소득은 줄어들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소득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3단계 전략.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준비와 행동입니다. 아래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3단계 전략입니다. 1.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재정 점검하기. 먼저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월별 지출 분석, 매달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고정 비주택비, 공과금화, 변동 비식비, 취미생활비를 나눠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여지가 보일 겁니다. 비상금 확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세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채 관리 대출이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빨리 갚아야 합니다. 부채는 소득 절벽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례: 60세 이씨는 퇴직 후 월 150만 원의 생활비를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소비하며 퇴직금을 3년 만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 씨는 재정 점검 후 식비와 취미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비상금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제2의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 계획 세우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기와 경험 활용.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력을 활용해 프리랜서나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퇴직 전 기술직에서 일했다면 강의나 코칭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 도전. 디지털 시대에는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스토어처럼 시작 비용이 적은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많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시간제나 단기 프로젝트 업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55세 김 씨는 퇴직 후 제과 기술을 배워 소규모 홈베이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월 30만 원의 수익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월 200만 원의 고정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3. 노후 자산의 다각화와 안전한 투자. 퇴직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건 위험합니다.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세요. 안전한 투자 상품. 은퇴 후에는 원금 보장이 중요합니다. 채권, ETF 또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해 일정한 수익을 얻으세요. 소규모 부동산 투자, 상가, 주택 임대처럼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꾸준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생활비 기반 투자 수익이 매달 생활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세요. 사례: 퇴직 전 59세 박 씨는 남은 퇴직금의 절반을 안정적인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투자 수익과 월세로 150만 원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강조하는 마지막 한마디. 낀 세대가 소득 절벽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건 현실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실행입니다. 오늘 당장 지출을 점검하고 절약 방안을 모색하세요. 소득 창출 기회를 찾아 새로운 일에 도전하세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소득 절벽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두려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낀 세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하세요. 준비와 행동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은퇴 부부들은 과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삶의 결실을 즐길 은퇴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 10상 중 7상은 생활비 걱정, 건강 문제 또는 소통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던 그들이 정작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과 목표를 찾아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부부들이 흔히 겪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겪는 현실과 극복 방법. 대한민국 부부 이야기.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이 전환점은 즐거움보다는 걱정과 갈등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부부들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3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경제적 압박. 우리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지? 사례: 김씨 부부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65세 은퇴 부부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비용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사용해 남은 건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뿐입니다. 하지만 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출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두 사람은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문제. 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물가 상승은 은퇴 후 재정을 더 압박합니다. 해결책. 자산 분배와 추가 소득. 은퇴 전에 보유 자산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세요. 예를 들어 소형 아파트로 다운사이징하거나 여유 공간을 임대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재교육.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김 씨 부부는 나중에 소규모 과일 가판대를 운영하면서 월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단절.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례. 박 씨 부부는 35년간 각자 직장 생활에 몰두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이전에는 서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대화가 오히려 부딪힘으로 변했습니다. 은퇴 후 계획이 없는 남편은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점점 외로움을 느낍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스트레스를 서로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은퇴 후 부부는 일상적인 역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영역이 분명했다면 은퇴 후에는 이러한 경계가 흐려지면서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해결책. 공통된 취미 찾기.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박 씨 부부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 시간 존중.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내는 요가를 배우고 남편은 낚시를 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건강 문제. 병원비 걱정에 건강도 악화되네. 사례.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음주와 흡연을 줄이지 못했고 아내는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뤘습니다. 결국 남편은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이후로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재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문제. 은퇴 후에는 체력이 떨어지기 쉽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재정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동반됩니다. 해결책. 정기 건강관리.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생활습관 개선.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 씨 부부는 주 3회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남편의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준비 없는 은퇴, 행복한 노후의 걸림돌. 위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은 경제적, 정서적, 건강적인 준비가 부족하면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획과 실천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은퇴 후의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산을 점검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세요. 은퇴 후 삶은 고통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작은 변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마지막 체크리스트.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를 휴식과 자유의 시간으로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 전문가로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은퇴 후 준비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례들에 이어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1. 경제적 안정. 은퇴 후에도 돈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은퇴 후에도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재정적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자산 분산과 활용. 은퇴 후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이 크다면 다운사이징을 통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여유 공간을 임대해 월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 부부는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약 2억 원의 여유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을 활용해 매달 1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만들어 경제적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소득 창출 활동. 은퇴 후에도 소규모 사업이나 취미를 활용한 부업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제 공예품 제작, 농산물 판매 또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같은 활동은 소소한 수익과 함께 삶의 활력까지 줄 수 있습니다. 2. 부부 관계의 재정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소통은 필수. 은퇴 후에는 부부가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갈등이 갑자기 불거지는 경우가 많죠. 남편은 TV만 보고 아내는 혼자 일한다는 전형적인 불만이 은퇴 후 많은 부부들에게 나타납니다. 해결 방법. 역할 분담. 은퇴 후에도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일, 금융관리, 여가 활동 등에서 서로의 강점에 맞게 역할을 정리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시장 보기를 맡고 아내는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공통의 취미를 만드는 것은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부부는 은퇴 후 매주 2번 커플 요가를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감정의 환기. 서로에게 쌓이는 불만을 제때 풀어야 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탓하기보다 해결책을 함께 찾는 자세입니다. 3. 건강관리. 은퇴 후 행복의 필수 조건.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 씨 부부 사례처럼 병원비가 부담이 되어 건강검진을 미루다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 정기검진. 은퇴 후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치매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필수입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산책과 채소 위주의 식단만으로도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 은퇴자는 매일 1만 보 걷기를 실천하며 당뇨 수치를 정상 범위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멘탈 케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정신 건강입니다. 독서, 명상,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은퇴 후 삶의 목적 재정립.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은퇴 후 가장 큰 도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은 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에는 새로운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미, 봉사활동 또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 은퇴자는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해 1년 후 전시회까지 열며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친구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외로움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매달 한 번은 동창 모임이나 취미 모임에 참석해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어가세요. 마무리. 행복한 은퇴를 위한 마지막 준비.
제가 여러 은퇴 부부를 만나며 느낀 점은 준비된 은퇴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세요. 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건강은 어떻게 챙길 것인지,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둘 것인지. 이 네 가지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면 은퇴 후의 삶이 걱정 대신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은퇴하면 뭘 할까? 돈도 없는데 그냥 놀 수 있나? 이런 생각 솔직히 다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수십 년을 일만 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은퇴하면 노는 법을 몰라서 더 불안해지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게다가 돈 문제는 또 얼마나 큰 벽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63세에 은퇴하고 놀기만 하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쉽지만 실제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은퇴할 테니 이분들처럼 조금은 가볍고 뻔뻔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노는 법을 배워보자는 거죠.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만난 63세의 강 씨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지난해 회사를 명예퇴직으로 그만뒀어요. 오랫동안 대기업 하청 공장에서 일했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퇴직금을 조금 받긴 했지만 은퇴 후엔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이제 좀 놀아. 돈은 줄여서 쓰면 돼. 처음엔 무서웠다고 해요. 매달 들어오던 돈이 딱 끊기니까요. 하지만 부부가 딱 앉아 가계부를 보면서 쓸데없는 거부터 잘랐습니다. 외식 줄이고 자동차 처분하고 통신비 싸게 바꾸고 심지어 집도 전세로 옮겨서 보증금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돌렸어요. 지금은 월 100만 원 조금 넘게 쓰는데도 딱히 부족하단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건 강 씨가 한 말입니다. 일할 땐 내가 번 돈도 다 남을 위해 쓴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돈이지만 다 내 것 같아. 그는 매일 산책하고 동네 친구들과 장기 두고 텃밭 조금 가꾸면서 삽니다. 가끔 새벽 시장에서 노가다 알바도 나가지만 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덜 쓰면 되지. 이 철학이 너무 담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64세 박 여사 이야기입니다. 은퇴 전엔 30년 가까이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긴 했지만 연금은 월 50만 원 남짓?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예요. 다들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 박 여사는 놀면 돈이 안 들어간다고 웃더군요. 박 여사의 비결은 무료 자원 활용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정말 알찹니다. 매일 아침엔 복지관에서 무료 스트레칭 수업 듣고 점심도 거기서 3,000원에 해결합니다. 책도 빌려보고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병 나요. 나가야 놀지? 그렇게 지내면서 박 여사는 예상치 못한 소득도 얻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 10시간 정도 복지관 청소 알바를 해요. 월 30만 원 남짓이지만 이게 나한텐 용돈이야. 라고 말합니다. 정작 지출은 줄어드니 연금과 이 소득으로도 충분하대요. 이분이 던진 한마디가 잊히질 않습니다. 일할 땐 내 시간이 없었어. 지금은 돈은 없지만 내 시간이 다 나 거야. 이게 진짜 부자 같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전북 정읍에서 만난 65세 조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 실패하고 귀농했습니다. 사실 귀농이라고 해도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빌린 땅에 상추랑 고추 심어서 먹고 조금 팔아 생활비를 보태는 수준입니다. 현금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둘 합쳐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지출이 거의 없어요. 전기도 적게 쓰고 나무로 난방하고 식재료는 거의 자급자족. 마트 갈 일이 없어. 이 부부가 강조하는 건 관계 자산입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김장 나누고 가을이면 고구마 캐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돈이 없어도 못 먹고 못 입을 일은 없어요. 이분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노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루 종일 밭일하고 동네 사람 만나 수다 떨고 마을회관에서 TV 보고 일 끝나면 막걸리 한 잔. 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해 보이지만 조 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놀기만 한다는 게 결코 무의미하게 시간을 때운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들 돈 없이 살지만 철저히 계산하고 줄일 거 줄이고 활용할 거 활용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환은 마음이더라고요. 일할 때는 돈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주인입니다. 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이런 걸 소비자 마인드셋에서 생산자 마인드셋으로 전환이라고 합니다. 소비할 돈이 없으면 생산하면 돼요. 직접 요리하고 직접 키우고 직접 시간을 설계하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가 문제라고요. 쓰는 방식을 바꾸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은퇴를 끝으로 보지만 오늘 만난 분들은 내 시간의 시작으로 보더라고요. 노는 게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값진 소비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가 코앞이라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은퇴하고도 놀면 뭐하냐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못 노는 게 아니라 못 놀 줄 아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행복,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줄이고 나누며 살아가는 용기. 결국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 아닐까요? 63세에 은퇴하고 놀기만? 어떻게 돈 없이도 이런 삶이 가능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돈이 적어도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그리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편하게 말하듯 풀어볼게요. 자, 앞서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63세에 은퇴하고 돈 없이도 잘 논다는 건 마법이 아니에요. 분명한 원칙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은퇴 재무 설계나 시니어 라이프 코칭에서 많이 강조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각 전략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과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지출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하는 건 돈이 끊기면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돈 쓰는 법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 지출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쓰던 걸 1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냐가 관건이죠. 여기서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고정비부터 손보세요. 가장 큰 건 주거비예요. 자녀가 독립했다면 굳이 큰 집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전세에서 지방 월세나 전세로 옮기면 1억 2억을 생활 자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통신비나 보험료도 대폭 줄일 여지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통신비가 3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알뜰폰으로 바꾸면 절반 이하로 줄어요. 보험도 필요한 보장성만 남기고 과도한 저축성은 해지하거나 감액 조정하세요. 교통비도 생각보다 큽니다.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30만 50만 원이 절약되기도 해요. 주의사항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특히 의료비나 건강관리 비용은 오히려 늘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는 실손보험과 적립금으로 준비하세요. 두 번째 전략은 시간 자산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삶을 살죠. 은퇴 후에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직접 써서 돈을 아끼고 삶의 만족을 높여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직접 요리하기. 외식비는 은퇴 후 지출의 함정이에요. 은퇴 후에도 밥하기 귀찮다며 매주 외식하면 한 달에 40만 50만 원 훌쩍 나갑니다. 집밥 습관이야말로 은퇴 가계의 생명줄입니다. 텃밭이나 주말 농장. 귀농이 아니어도 도시에서도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를 길러 먹으면 식비가 크게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대체소득 만들기. 꼭 알바나 노동이 아니어도 노인 일자리, 재능기 부영 활동으로 소액이라도 수입을 만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인 일자리의 경우 월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공자원 활용. 도서관,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등 무료 혹은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강좌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곳을 자주 다니면 자연스레 활동량도 늘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시간을 쓰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퇴 후 우울감이나 허무함이 큰 이유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매주 일정표를 스스로 만들어서 오전에는 운동, 오후에는 독서나 봉사활동 등으로 채워보세요. 세 번째 전략은 관계 자산과 나눔 경제입니다.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건 사실 돈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가 단절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관계가 살아있으면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건 실제 현장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매 끼니를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해결하는데 한 달 식비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마을회관에서 다 같이 밥을 지어 먹거나 친한 이웃과 반찬을 나눠 먹으면 20만 원 이하로도 가능해요.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는 60대 부부는 국민연금 월 90만 원이 전부인데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관계 자산 덕분이에요. 김장도 이웃끼리 나누고 추석 선물도 사지 않고 직접 농사 지은 걸 교환합니다. 그렇다고 꼭 시골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 살아도 이런 나눔 경제를 만들 수 있어요. 아파트 분여회나 경로당 모임에서 식재료를 공동 구매해 나누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기, 온라인 카페나 동네 밴드에서 중고 물품을 나누거나 싸게 구하기. 주의사항은 관계가 억지로는 안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평소에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야 하고 작은 부탁도 해보고 감사도 자주 표현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재무 설계는 중요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진짜 지탱하는 건 마음가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득 설계는 결국 지출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돈이 줄면 행복도 줄 거라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적이다. 오히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돈보다 귀한 자산이다. 은퇴 후 놀기만 해도 되는 삶? 가능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꿀 용기,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계획, 사람과 나누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은퇴 준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내가 어떻게 줄이지? 그 나이에 뭘 하고 놀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팁들을 조금씩만 적용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못 노는 게 아니라 돈 없이도 노는 법을 배우는 게 은퇴의 핵심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단절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멋진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